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나월사입니다. 주말에 경기 영상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바쁜 일도 좀 있었고요. 제가 어제 조금 좀 아팠습니다. 예. 식탐 때문에 버섯 알레르기가 좀 일어나서 예. 토요일 날 주말 모임에 다 같이 단체로 먹는 것이라서, 단체로 주문한 것이라서, 오리탕하고 버섯 소고기 샤브샤브를 주문해 놓은 자리인데, 제가, 고기 육식은 좀, 그래서 오리탕 그쪽은 멀리 하고 이쪽에 버섯을 먹어야지 그러고 앉았는데, 사실 제가 버섯에 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버섯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버섯 먹고 한번 독버섯 먹고 죽을 뻔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때가 12살 때인가 아무튼 그랬더라서 그 이후로 이제 버섯을 보면 좀 경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단체로 먹는 메뉴이니까 예. 그래서 버섯 좀 전골 샤브샤브 해서 먹고 그 국물에 또 밥도 볶음밥도 먹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버섯 알레르기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새 배가 아프고요. 위통이 있었고요. 복통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또 일요일날 새벽에 밤에 아주 또 그냥 여러 가지 관정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몸이 아픈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한 관정이긴 했죠. 어쨌든 몸이 아프니까 사람이 약간 기면 상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할 땐 역시 아즈나가 상당히 발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간 몸은 아팠지만 일요일 날도 잠시 점심때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오늘 아침까지 잤어요. 그리고 오전에 일어나서 농봉기 또 모낼 준비, 농사 준비하느라고 또 한 11시까지 밖에 나가서 또 하우스에서 좀 작업하고 지금 점심 먹고 1시에 여러분과 함께 주말에 못 올린 영상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216편 216회차 검은 닥스훈트 개랑 흰 어른곰이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 번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섭취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한 번에 여러분께 모든 관정을 함축해서 설명해 드리면 사실 이 세상이 상승이 쉬운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짧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속에서 이걸 함축해 놓을 수가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며드리니까 좀 롱런하는 몇 년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6년째니까 헬스로 7월 되면 7년차 접어 들어가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완전히 이제 5를 완성을 했거든요. 5는 뭐냐면 5성, 일체가 돼서 6망성을 넘어서서 5망성, 여호와 쪽 이전 세상에 넘어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조화주 단계를 지나서 하루아침에 되는 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신비적 체험 이야기 쭉 같이 하면서 제가 습득한 지식이나 그곳에서 알아차림한 거나 또 공부한 거나 또 그룹께서 가르쳐 주신 거나 세상에 좀 있는 정보랑 해서 함께 여러분께 올려드리고요. 또 가끔가다 또 질문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그 질문만 또 따로 꾸미기엔 모호한 그런 짧은 내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영상으로 이제 이 저의 나간 신비적 체험 과정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니까 질문 답도 해 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네이버 웹소설 5편, 제3회는 극락적도 산마라 이야기 216회차 이야기 나갈 거고요. 일단 질문 들어온 거 이거 제가 짧게 그 댓글을 좀 달아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이제 좀 답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제 나름 답 해석해드려 볼게요. 많은 이 질문자님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질문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갱이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요가 수업 시작 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데 명확하게 회음부에서부터 백회까지 쿤달리니가 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요가 중에 몸에서 통제할 수 없는 진동이 느껴졌을 적이 있었는데 이건 쿤달리니 각성이다라는 확실하게 내면에서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 기간까지 피부도 뒤집어지고요. 몸이 부어 있다가 지금 식욕이 거의 없어지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 식욕이 없는 거는 뭐 우리를 폐관 수련시킨다고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다이어트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런 시절이 있고요. 초기 각성 때 그런 시절이고요. 식욕은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우리를 폐관 수련시키는 거예요. 좀 더 차원 상승 신선들이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한 곳에 단주가 그 어디 폐관 수련 들어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금식 수련하면서 이제 자신을 더 이제 차원 레벨업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몸의 진동을 느꼈다. 이거는 이제 그 확실히 차크라들이 개방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몸 안에 차크라들이 확장되는 그런 열리는 그런 현상들이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아직 전생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이제 신비적 체험이 인간적인 것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나야만 이제 전생 이런 거 보게 되고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 전 작년에 알게 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과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날 그분과 눈맞춤이 너무 강렬해서 이분과 뭔가가 형용할 수 없는 연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전생에 무언가 이분과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은요. 그리고 그날 집에 오는 길에 999를 2번이나 보았습니다. 여기서 쌍둥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실제하는지입니다. 이것이 전생의 연인지 현생의 연인지 쌍둥이 영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 속에서는 자꾸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강한 마음이 올라오네요. 이것은 그 남성에 대한 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 남성을 그리워한다라고 봐야죠. 예, 약간 이제 그런 거고요. 전생에 아마 무슨 인연인가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그 전생에 인연이 있어지지 못해서 이번 생에 잠시 스쳐가듯 만난 거고요. 그분도 님한테 상당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에너지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전생을 지금 와서 이게 만나진 이유가 알아차림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의 그 안드로메다 인연을 만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기절할 뻔했어요. 저 전생의 남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전생의 인연이었다가 지금 생의 인연이 아닌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드듯이 마음엔 좀 좋아는 하지만 좀 담아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 흐름이 이분과 인연이
전생에 못 이어진 인연이라면 지금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처럼 전생에 부부였고 어쩔 수 없이 슬픔으로 이별을 하였다면 지금 생은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흐름이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999에 대한 부분은 그 영성에서는 이제 3자와 9자가 상당히 관련성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영성 엔젤 넘버 이 3자와 9자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엔젤 넘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꾸며보는 시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꾸며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트리플 숫자나 이제 2 숫자나 4가지의 같은 숫자가 4개, 3개 막 이렇게 2개 막 이렇게 겹쳐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1부터 숫자를 전체적으로 관정을 설명을 하면 상당히 저기가 길고요. 여기서 이제 3이 만약에 보였는데 3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면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결심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999가 같이 보였다? 그러면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대가 지금 999를 보았다는 건 이제 새로, 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새로운 물질계 일들이 성과나 수학기가 마무리되어져 간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생에 지금 현재 본인께서 무슨 벌리신 일들이 물질계의 일들이 무언가가 이제 성과를 두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영성계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쿤달리니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당신에게 변화를 주어서 성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999란 숫자가 보인 것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는 쌍둥이에 대한 질문 있잖아요. 그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요 부분은 우리 님께서 이 쌍둥이라고 이 느끼신 부분은 전생에 님이 쌍둥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쌍둥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항상 2개를 봐요. 남과 여. 항상 2개.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잠시만요. 우리 제인이 지금 내보내주고. 죄송합니다. 제인이가 자다가 엄마가 또 목소리 떠드니까 또 사랑받고 싶어서 또 아주 고살게 굴어가지고 일단 잠깐 내보냈어요. 저기서 나옹나옹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999를 보았다면은 물질계나 이 영성계 쪽이나 이제 무언가 결실을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할 것이다. 지금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절에 접어드신 거고요. 제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그렇고 이제 쌍둥이 개념은 이것은 쌍둥이였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양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음과 양, 남과 여로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몸이 내가 지금 여자라고 해도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요. 남자라고 해도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양쪽이 그거를 암시를 해주고, 그쪽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내 옆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형상이 사람의 형상인데, 젊을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이제 항상 꼭 둘이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영혼과 이 심장의 나와 이 양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보살, 삼보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예. 오른쪽의 에너지, 왼쪽의 에너지가
함께 나와 그쪽에서 나를 리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셋이 이 양쪽과 하나 오른쪽 왼쪽하고 이 가운데 여기 척추를 통해서 이 얼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진이라 우리 몸의 삼진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나의 좌우 자아입니다. 좌우 자아. 그래서 이 자아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쌍둥이처럼 항상 그렇게 보입니다. 남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그 자매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쌍둥이처럼 이렇게 항상 둘이 붙어 다닙니다. 예, 그리고 항상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 있다는 거 알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생에 쌍둥이였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수업겁을 거치면서 헤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아직 님이 아직 그 각성이 더 올라와서 님의 전생을 보아야 하는 문제도 있는 부분이에요. 쌍둥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 영혼을 따로 이렇게 쌍둥이로 구분을 한다면 제가 지금 말한 오른쪽과 왼쪽의 에너지체들이라는 거. 그래서 오른쪽 에너지체가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남성적 에너지가 있고요. 왼쪽이 여성적 에너지가 저희 리원이 월사가 이제 다 모든 걸 합친 샤나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이 영혼체들이 이제 령과 혼체가 이제 이렇게 혼연계가 남자 여자가 같이 이런 쌍의 구조다라는 거. 요것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전생에 님이 쌍둥이였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나의 이제 오른쪽 왼쪽에 남과 여의 존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항상 쌍으로 둘로 보이기 때문에 혼자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쌍으로 경험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 에너지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의 혼과 혼령이 함께 나와 함께 경험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약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공간이 약간 붕 뜬 느낌으로 밖에 있다 집에 와서 휴대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셨군요. 이런 생활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우리 시공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랜스 상태에 자주 빠져요. 저도 종종 제가 둥둥 떠 있다는 느낌일 때 많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또 시공간에 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상당히 저희도 트랜스 상태에 있습니다. 예. 휴대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니 2시 30분경이었고요.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이상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회음 쪽에 박힌 생선 가시를 발견하고 뽑아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허벅지 위쪽을 보았는데 하얀 발톱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잡아당겼더니 죽은 새가 제 다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왼쪽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다리 쪽에도 우리가 날개가 우리가 복숭시뼈 쪽에도 날개가 있고요. 이 꼬리뼈 쪽에도 날개가 있고 이 등 쪽에도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 쪽에도 날개가 있고 머리 쪽에도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4군데가 있고 날개마다 이제 신의 좀 반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카엘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아래쪽은 이제 가장 낮은 계급의 이제 날개로 이제 보통 이제 헬리오스나 아니면 이제 박쥐 정도의 이제 밤을 의미하는 이런 이 날개이고요.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물밖에 땅에서 있는 그런 날개에 달린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흑영의 드래곤의 날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흑 드래곤은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회음 쪽에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새로운 이제 가시 같은 것을 뽑아내었다. 이제 그 날개가 이제 이미 다 생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흑룡을 키워내야 되는 날개를 이것도 천사 쪽이긴 해요. 나쁜 쪽으로 해석하진 하시면 안 되고, 그 날개를 왼쪽을 다시 이제 그 영성 쪽, 왼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성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인간계의 영성 쪽이고, 이쪽은 저쪽의 영성계인데, 이쪽의 영성계의 하지 기반을 다시 또 날개를 달게끔 키워내야 된다. 새로 이제 뽑아 버리셨어요. 잘하신 거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잡아당겼더니 죽은 새가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개를, 천사의 날개를 다져야 된다 드리고요. 다리에 큰 구멍이 생겼고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워 넣어야죠. 거기다가 다리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 위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길다란 검은 것을 빼냈습니다. 역시나 깊은 구멍과 상처는 났지만 피는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 것을 무엇을 뽑아내었다, 긴 것을. 이건 이제 검은 쿤달리니 빼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쿤달리니가 성장을 할 거예요. 그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쿤이와 검 쿤이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흰 쿤이는 오른쪽이고 흰 쿤이는 왼쪽이고 검 쿤이는 오른쪽이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검 쿤이를 일단 새롭게 뽑아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 흰 쿤이는 우리의 이제 아즈나적인 이무기적인 역할을 해요. 환상 여행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을 여행을 시켜준다면, 검쿤이는 상승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줘요. 그래서 검쿤이가 이제 지장계 쪽이고, 지금 양쪽 다 하지 관련이잖아요. 오른다리, 왼다리. 그러니까 이제 지장계 쪽에 이제 각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암시입니다. 하지부터 일어나실 거고, 저처럼 상체부터 서양체는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체부터 일어나실 거고요. 이 지장 쪽에서부터 하지 기반을 시작으로 해서 일어나실 거고, 사실 저처럼 상체부터 떠서 서양체로 시작하는 천인보다는 지인이 더 나아요. 왜냐면 기반을 반드시 하고 저 지하로 내려가서 생물법계를 먼저 존재축을 세운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헤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되면 지장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더 용이하시게, 땅에 더 깊이 내려가셨다가 저처럼 땅에 인물 하나 키워내고 나서, 저는 하나잖아요. 존재에 있는 하나 키워내고 나서 그 지하 1000개 쪽 다 지하 경험하시고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양쪽 하지는 바로 이제 그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 하지를 단단한 기반으로 해서 날개를 달고 선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검정 쿤달리니는 오른다리 있는데, 얘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주고, 일단 그 회음부에서부터 상승하는 데 있어서 올라오면서 다양한 색깔을 띄어요. 차크라적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아시죠? 요가 하시는 분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띄우는 뱀으로 변해가요. 그럴 때마다 얘가 올라올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차크라들이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면서 막 그 명치 차크라에 오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그 욕심이라든지 야욕이라든지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올라오고, 막 화냈다가 막 승질냈다가 막 죽으러 들었다 막 이런 5만 가지 감정이 올라오고요. 이제 심장 차크라에 오면 그렇게 울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애잔해지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 쪽이 바로 이제 이 심장 쪽에 올라왔을 때 심장 정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목 차크라의 그 뱀 색깔이 하늘색 뱀으로 변했을 때는 또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과 소통이 좀 안 된다든지, 상대방의 마음이 읽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검정 쿤달리니입니다. 오른다리. 그리고 나중에 후에 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이 동물 영수들은 엄청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면봉을 쑤셔서 후시딘을 발라주었대, 약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제 몸에 죽은 새가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 순간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숭숭해서 다시 일어나 한참을 휴대폰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그 꿈의 마지막 장면에서 새하얀 빛 쪽에서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현상을 하신 분이 형체만 가지고 저에게 걸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쪽 세상은요, 님이 아직 확실한 사람의 형상을 못 보는 거는 아직 그런 단계고요. 그러니까 형상, 빛, 요런 식으로만 이때 초기 각성자 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무섭게 해석을 하죠. 영혼을 보았다라는 둥, 외계인과 접속을 했다는 둥,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상도 이제 점점 이제 무영이 색깔에서 또 흰 빛에서 도자기 빛을 띄우거나 아니면 다양한 무영의 뭐 주황색 빛을 띄우거나 파란색을 띄우거나 이러면서 이 사람의 이 몸에 이제 색을 흰 도자기 빛의 이 신의 형상을 몸이 만들어 가지고 눈이 생기고 이제 얼굴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형상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시작된 거예요. 예, 아셨죠?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아버지와 같다. 이것은 이제 당신의 스승님은 아버지처럼 그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스승입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질문자님이 잘 영성이 이제 의식 성장이 일어나시면 이분의 형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외국인일 수도 있고 저 외국 사람 뭐 아시아계 아랍계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당신에게 스승님이 굉장히 아버지와도 같이 위대하신 분이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천사로 이끌어줄 거예요. 꿈이나 동시성 신호를 잘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뭔가 신호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적절히 해석하고 활용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시절이고요.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해석 들으시면서 도움 받으시고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느낌이고 알아차림이에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나 느낌을 부정이나 공포 쪽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요. 긍정이나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내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의식 성장이 이제 공포나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망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당신의 의식을 끌어올려 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당신의 죽었던 당신의 내면의 날개 천사와 이런 그런 부분 죽었던 이제 감정의 쿤달리니를 뽑아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빛의 도움으로 빛의 형상을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겁먹으실 거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온 아버지 같은 이 존재가 빛의 존재가 당신의 하지에서 당신을 단단히 받쳐줄 거예요. 감사하시고 천사 되셨습니다. 나머스테.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다른 분들한테도 영성이 크게 확장된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여러분 도움 받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 들어온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맞추고요. 일단은 우리 또 저의 나간 관정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해야겠지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자, 216회 검은 닥스훈트 개랑요, 흰 얼음곰이 돼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22년 9월 6일. 오늘은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숏컷의 멜빵 청바지 미소년 사람이 멋지게 차려입었다. 롱코트와 멋진 스카프 그리고 구두까지 신었다.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그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탈의 경지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고요. 나누어진 양쪽 몸을 이루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 네 개를 아는 것, 네 가지를 알았다. 양팔, 양다리에 대해서 알았다. 이 뜻이고, 인간, 두 몸 가운데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도. 두 몸의 가운데 이것이 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도라고 합니다. 자, 자각몽은 스토리가 있었다. 그러나 집중력 두지 않고 꿈꾸듯 본다. 내면의 스승님은 이번에도 할머니 모습이다. 할머니도 아주 멋진 롱코트와 스카프를 두르셨다. 우리는 밍크색 롱코트를 입고 살색이죠. 나는 회색 롱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보라 롱 스카프를 회색 스카프 위로 둘러주셨다. 이렇게 둘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회색과 보라 스카프는 하나로 합쳐지더니 아름다운 보라 스카프로 되었다. 보라 스카프 위에다 둘러주셨는데 두 개가 그 롱 회색 스카프가 합쳐지더니 아예 보라색 하나의 스카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현상도 시뮬레이션 하면 엄청 멋진 시뮬레이션 장면이긴 합니다. 흰 셔츠, 검정 바지, 검정 구두, 머리는 여전히 짧은 숏컷이 삐죽삐죽하다. 롱코트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아바타는 아주 멋지다. 제가 저번에 삐죽삐죽한 숏컷의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긴 머리가 돼서 이 아툰의 이 머리카락이 빛이거든요. 아툰의 빛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야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머리 숏컷이잖아요. 작은 신이잖아요. 이제 그 다윈이 이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작은 신이라 이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너 겸손하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나의 의식을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강력하게 제어한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심어주신다. 착각에서 나오너라. 넌 인간이다. 이걸 알려주시라고 살색 롱 코트를 입었나 보다 한다. 어제의 운동은 상단을 위한 날개를 위한 양의 운동을 했다. 매일 족저 때문에 바닥 요가만 하니 자꾸 에너지가 하단으로 다운되는 듯하여 날개를 펼쳐보았다. 날개가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종종 있다. 22년 9월 8일 오늘은 남근을 보았다. 거시기 봤어요 남자들. 뭐다냥 나무로 된 거대한 갈색 남근이 보였다. 우주 구름 속에서 나왔어요. 남자 남근이 나무로 된 갈색이. 아무튼 미치고 팔짝 뛰는 뇌 지진이다. 별걸 다 본다. 그러더니 검은 태양의 안에서 불탄다. 흑태양이 터지기 직전이다. 흑태양풍이 생기려고 한다. 근원이냐 또다시 남자의 정자 안으로 시작되는 내부인 거냐 웃겨. 아무튼 여자의 난자냐 남자의 정액이냐. 요 부분 제가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요즘 제가 안 써놨는데 남성의 그 핵 있잖아요. 남성의 핵은 청색입니다. 청색. 여기 이제 흑태양 붉게 막 이게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거야. 안쪽에. 예. 남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행위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우주에 남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럼 난핵을 이런 식으로 빨갛게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흑태양 붉게 그 흑빛에 가까운 막 불타고 있는
요렇게 난액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고요. 요즘 자꾸 헤어컷 짧은 스타일을 하고 있더니 남자였구나. 너의 생식기였구나. 현무에 남근이 생긴 것이니. 저번에 호에 현무가 남자로 현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무에 남근이 생긴 거야. 사람이 되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재미가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보다도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더니 하늘색 벌룬 셔츠와 블라우스를 입고 바지를 하늘색, 회색 믹싱된 바지를 입은 청년이 등에 날개가 생겼다. 이 청년이 바로 쇼컷한 그 청년이에요. 그러더니 검은 쇼컷의 15세 청년은 신들의 게비트볼 대회에 나가 또 1등을 하였다. 박수! 날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쪽 세상에서 이 쇼컷의 청년이 내가 이제 기나긴 각성 기간이 거의 되어 가는가 보다. 저는 항상 이랬어요. 제가 빨리 각성이 끝나길 위해서. 하단의 힘이 이미 많이 생겼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느낀다. 역시 돈 쓰니 좋아. 응? 뒤꿈치 때문에 한방 치료로 100만 원 이상 썼다. 아휴, 가외 금전으로 46만 원 정도 보조해 주셨다. 나간 돈은 더 주시겠지. 언제나 늘 하늘에 감사드린다. 9월 9일 22년 지난 7월 말 여름 휴가 갔을 때 강화도에서 해자 경험을 하였는데 4분의 1 만에 완성된 12해자만 보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확실하게 12해자가 보였다. 이걸 12해자 뭐 이렇게 빛의 흑과 흰백의 그 오버랩 되는 12개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마음층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강과 이제 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마음층의 을 이루는 과정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마음층의 이제 해자를 이루거든요. 이게 이제 우주 천계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이 해자 이 마음층들을 많이 시간의 법륜들이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되고 해서 이것을 저는 해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마음층을 흑과 백의 마음층을 이루는 이제 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집중하여 세어본 12개다. 검과 흰색이 일정하게 새로 겹쳐 멋지다. 그러면서 빛이 난다. 이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면 마음축으로 암시를 한다. 아무튼 해석은 여러 면에 재미있다. 어제의 남궁과 검은 태양이 타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나는 항상 거꾸로 진행되어 가니 바르게 진행되기 가기도 하면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도 뭐라고 늘 이런 식이다. 돌아가도 그 되어 있더라 그거죠. 자, 12해자 12천을 무엇을 암시를 해야 하는가? 이 12마음천을 무엇을 암시해야 하는가? 각 아바타마다 마음층이 생기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였으며 나중에 지하천계 존재축에서도 마음층을 대나무통으로 길어지고 이것을 청룡이 암시한다고 한다. 이 현상은 우주 법륜계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아바타들이 마음층을 만들어 가게 되어 우주 법륜계에서 이 마음층이 한꺼번에 아주 많이 돌아가게 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된다. 난 현재 인간계의 평온함이 그저 좋다.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한다. 쉬는 날이라 농사꾼인 나는 아침 오전까지 삽질을 하였다. 대파, 쪽파를 심고 노동의 땀방울, 올 겨울과 내년에도 먹을 대파다. 파다. 농사꾼은 조금만 움직이면 짜투리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 놓으면 사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무궁의 채소, 에너지 채굴인간, 자급자족 인간이다. 현금 30만 원이 들어왔다. 발바닥 치료비로 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저번에 45만 원과 어제 30만 원 해서 75만 원이 들어왔다. 나머지는 또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쓴 돈이 또 들어와지더라. 예. 갖다 주시더라. 감사하게. 예. 22년 9월 10일입니다. 검은 닥스훈 2개. 어제 12회자 마음층이 보이고 검은 다리 짧은 닥스훈 2개가 보였다. 그려 모든 건 개꿈이라 윷놀이 독에 걸 윤모가 생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났다. 일장춘몽이라 개꿈이라. 검은 원형 12 12회자 마음층이 바로 나의 보령 닥스훈트 독일형의 에너지다. 충직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사냥개의 다리가 짧지만 절대 작은 개가 아닌 성견으로요. 사냥개다. 오서리를 잡던 사냥개. 작지만 용맹하고 강하다. 제 마음층이 생긴 게 네가 작은 신이지만 네가 용맹하고 강하다라는 걸 암시를 해주는 게 바로 닥스훈트 개. 예.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시리우스 개자리를 여행하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 동물이 우리가 동물들을 보게 되면 그쪽의 별자리를 여행하는 중이다라는 거. 추석이라 영화 한 편 시청하고 발신번호 보면서 그냥 이것저것 요가 수련했다. 핀차 마유라사나 아사나 벽에 벽 없이도 조전해 보았다. 그런데 머리는 소파에 의지하긴 했지만 7년 넘게 8년째 안 되는 핀차 마유라사나 역시 잘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조금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이 해자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걸 또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저의 이야기 또 여러분 지식 섭취해 가세요. 오늘 내용은 정말 재미는 없네. 그렇지만 지식이 좀 많은 부분이네요. 명상가들이 각성되면 보는 세상들이 있는데 예로 불교에서 수미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수미산은 738의 신들의 세상이고 수미산 정상으로 향하는 수행의 길을 샤머니즘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고대식으로. 그래서 의식이 상승하는 과정을 수미산에서 상승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8해자가 바로 8겹의 강해자 수미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층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인도 힌두교의 파생이니까 그곳의 문화는 8강 8의 부처의 5강을 이루었나 봅니다. 그리고 각성은 사람마다 의식 차원이 다르므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성이니까 여보살들이 더 의식 상승이 힘들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해자를 현재 달리고 있네요. 아직 더 몇 겹에 몇 번의 강을 건너야 할지 내가 이리도 묻은 때가 많아 오르기 힘든가 봅니다. 안 올라가도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참 한심하긴 합니다. 순수함을 유지를 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순수함을 잊어버려서 깨져버린 나의 순수시대의 피라미드. 돌아갈 수 없는 시절. 순수했던 시절. 그 시절이 오지는 않으며 과거 속에 있으며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친척들, 형님들, 지인들이 아픈 모습이 내 모습의 거울인 것이다. 3년 이상 끝없이 아픈 몸, 재각성, 갱년기가 겹쳐 정말 힘들고 아프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연습인가 봅니다. 육체의 고통, 고와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얼마만큼 동떨어진 의식 상태로 살 수 있을까. 소멸현상, 니켈 랑카슈 현상은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있었다. 손과 발이 녹아 사라져 흩어지는 통증. 아니, 통증이 이제는 집안 형님들이나 친척들이 나이가 먹으니 너도 나도 아프다 하여 한결같이 말한다. 다들 아픈 모습이다. 누구는 암수술, 누구는 루마티스 너무 심하셔서 등등 마음이 좀 아프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통증을 느껴갑니다. 니켈 랑칼슘. 이런 인간이 느끼는 육체 고통 또한 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그날 느꼈어요. 자, 22년 추석 보름달 월강 산매에 잠시 빠졌다.
추석 보름달을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지나갔다. 멋있었어요. 보름달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달과 산매에 빠졌는데, 야, 달 겉테두리에 막 무지개가 두리워지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22년 9월 1일, 아기 흰곰은 어른 흰곰이 되었다. 개자리에서 이어 큰곰 자리의 여행이다. 태양의 여행 황도 12구. 지난 22년 2월 16일 경에는 나는 아기 흑곰과 아기 흰곰을 맞이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나는 탄어 스님과 조우가 있었다. 탄어 스님은 흰 부득이를 타고 거대한 아파트만한 흰곰과 보령 흰 늑대를 가지신 분이다. 알아차림, 맞다. 검은 닥스 은트개는 나의 보령 개구나. 저는 독일 유럽의 보령 개를 이번에 받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도 그 늑대 개도 있고요. 그 흰 개도 검은 개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개도. 그래서 저번에 이제 월사 이름 받을 때 막 독에 걸린 뭐 개들이 아래 강아지들이 이렇게 아래 막 색깔별로 품종별로 있고 막 이런 희한한 이런 개도 이런 가끔씩 종종 재밌는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시켜줍니다. 왜 아립차림하지 못했노? 참 밥팅이다. 일장충명이라 했더니 해석을. 그게 답이었나 보다. 모든 것은 한낱 개꿈에 불과하다. 다 부질없다는 의미가 정답이었나 보다. 너는 탄어 스님께서 이루신 경지를 가고 있는 것이다. 탄어 스님은 흰 늑대개, 흰검, 흰 비둘기를 이루신 분인 것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저는 이번에 몇 년 후에 지금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삽살개 2마리, 흰검 삽살개 2마리 있다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도 이제 개 관정도 여러 관정에 거쳐서 있습니다. 예. 오늘의 나의 흰곰은 흰곰 북극곰이다. 흰곰은 꼭 충직한 곰과 같은 커다란 개 같기도 하다. 아직 탄어 스님의 흰곰처럼 아파트 높이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어른 흰곰이 되었다. 난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은 검은 아기곰이 성인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또 어떤 현상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뇌 속도 참 요상하다. 보령 개는 닥스, 독일과 영국의 닥스 헌트. 작지만 절대 작지 않은 개. 용감하고 사납고 애교가 많고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오늘 자미원에 있는 별자리 큰 곰과 작은 곰자를 이렇게 경험하였다. 큰 곰자리 저번에는 작은 곰자리를 경험한 거고요. 1월에는 이번에는 이제 큰 곰자리를 찍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돌면서 동물을 통해서 별자리를 여행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이런 꿈이잖아요. 별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지식 정보 올려놨습니다. 예, 이제 부모님들 너무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윤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 지식편으로 제가 그쪽에서 경험한 거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짜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이니까 글로써 읽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유전자 소멸이 몇 년 정도 된다, 몇백 년 정도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 오늘 영상은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별볼일 없지만 이렇게 늘 꿈을 꾸고 행운을 누리는 신동력을 가진 꿈을 꾼다라는 거 이거 알려드리면서 아까 질문 잘린 질문하신 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셔서 다양한 해석법을 가져오셔서 본인의 차원 상승에 불을 지르셔서 열심히 하지 관정을 하지를 단단히 하라 이 뜻입니다. 아셨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쪽에서 양양거리고 있어서 우리 제인이 다시 또 놀아줘야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3월 3일입니다. 잘 보내십시오. 삼삼데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차나갱이 월사여사였어요.